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먼저 공지했던 대로 반딧불이 글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오늘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반딧불이 글쓰기는 글쓰기의 종류는 약간 이제 중수필 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 중수필적인 성격이 뭐냐? 논설문과 에세이 형식의 글을 중수필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세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필이죠. 수필의 큰 특징은 글감이 자유롭고 그리고 글쓴이에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글을 쓸 때 붓이 가는 대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재가 무궁무진하고 글쓴이의 글의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필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논설문은 논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네. 주장을 목적으로 해요. 글의 형식은 서론, 본론, 네, 결론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딧불이 글쓰기에 내는 거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글의 어떤 그 문체라든지 쓰는 거는 좀 자유롭게 써도 괜찮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반딧불이 글쓰기를 낼 때 5달러, 자꾸 오타가 나네요. 네, 5달러 글쓰기를 해서 냈으면 좋겠어요. 서론, 본론 1, 2, 3, 그다음에 결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5달러 글쓰기로 해서 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다 쓴 다음에 글의 처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제목이 있어야 돼요. 제목을 꼭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5달러 글쓰기로 써주고 이 양이 있어요. 이제 글쓰기 반딧불이 글쓰기는 A4 한 장 분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2장을 넘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 양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100%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서론이랑 서론이랑 결론은 전체의 30에서 40%에 해당해요. 그리고 나머지가 본론에 해당하겠죠. 본론이 70에서 60%에 해당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A4 한 장을 분량으로 글을 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서론은 한 7줄 내외 정도 되겠죠. 결론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거예요. 보통 A4 한 장 분량이 서론 2줄 정도 되거든요. 네. 요렇게 조금 약간 그 단락의 줄수를 조금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 글이 조금 약간 그 균형에 맞게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글을 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되게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기본을 잘 모르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글을 쓸 때 한 줄 쓰고 엔터, 한 줄 쓰고 엔터 안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계속 그 엔터는 문단이 나뉠 때만 엔터를 써줘야 돼요. 문단은 자기가 쓰고자 하는 소주제가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엔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의 형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여기 제목 이렇게 쓰고요. 이름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첫 번째는 스페이스바 2번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런 형식의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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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엔터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이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은 여러분 길게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쓰는데 마침표가 한 문장이잖아요. 마침표 하나가 있을 때가 한 문장인데
문장은 기본적으로 두 줄이 넘어가지 않게 쓴다. 이해되시나요? 한국어는 문장 성분 찾기가 상당히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서술어가 어디 있어요? 한국어에는? 맨 마지막에 있죠. 서술어가. 그죠? 그러면 이 서술어에 호응되는 게 바로 뭐예요? 주어예요. 본인이 문장을 쓸 때 서술어는 항상 문장의 끝에 있기 때문에 찾기 쉽거든요. 근데 서술어와 호응되는 주어가 없거나 찾기 힘들다라고 하면 그 문장은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형식을 갖춰서 여러분들이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학술 에세이 절차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 자료에 보면 학술 에세이 절차가 있어요. 첫 페이지 이렇게 있죠. 제가 따로 이 화면에 띄우지 않고 함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학술 에세이 절차, 이거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딧불이 글쓰기 절차예요. 처음에 글을 쓸 때 뭐부터 하죠? 그쵸? 계획하기부터 해요. 네. 이 계획하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주제가 들어가요. 내가 무엇에 관해서 쓸 것인가? 라는 주제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앞전에 확대 정의를 배웠어요. 그러면 그 확대 정의를 사용해서 여러분 이제 거기 있는 작은 것들 있잖아요. 확대 정의 관련된 거. 그거 있는 거를 사용해서 그게 이제 큰 주제고 그 큰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주제를 작은 주제를 만들면 좋겠어요. 이해되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에다가 큰 키워드를 주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대 정의를 했잖아요. 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은 주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거 가지고 글을 쓸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다른 키워드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꼭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처럼 확대 정의가 들어가야 돼요. 아마 서론이나 본론 부분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글을 쓸 것인가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목적을 가질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 이게 설명인지 아니면 설득인지에 대해서 글의 장르를 설정을 해야 돼요. 설명일 때와 설득일 때에는 글이 내세우는 것들이 조금 달라져요. 설득일 때에는 찬성과 반대로 글이 나누어지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이 어디에 설 건지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써야 돼요? 찬성과 관련돼서 포커스를 맞춰서 쓴다 그러면 여기에 글의 내용이 더 많이 집중돼야 되겠죠. 설명은 어떤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정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내세우고자 하는 그 정보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보 출처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독자를 상정해야 돼요. 내가 이 글을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죠? 바로 저겠죠. 선생님이겠죠? 그쵸? 그러면 이 독자가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독자가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써야 되는데, 독자가 관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글쓴이가 네, 잘 알아야 해요. 이해되시나요? 나도 잘 모르는 건데 독자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글은 이상한 글이 돼요. 여러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 수준으로 잘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오면 관심 분야에서 출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잘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제의 범위를 좁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 전체에 대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랑 중에 나는 뭐 이렇게 비혼에 대해서 쓰고 싶어. 이제 요즘 이제 사랑하면 결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결혼 중에 비혼에 대해서 쓰고 싶어. 그럼 더 줄어들겠죠. 그쵸? 그러면 이 비혼에 대해서 설명할 건지 아니면 주장할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비혼이 좋다 혹은 나쁘다. 아니면 우리 사회가 비혼을 조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의 관심이나 아니면 어떤 차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면 여기에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 몇 장이죠? 제가 장수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8장. 네, 8페이지. 네, 8페이지 볼게요. 잘 안 지워지네요. 네. 와, 8페이지 볼게요. 네. 8페이지에 보면 항목 개요가 있어요. 항목 개요에 보면 첫 번째는 조금 약간 크게 개요를 짜놨죠. 서론에는 여기는 이 주제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이어트의 유래와 왜곡,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는 다이어트 과잉 현상, 그다음에 다이어트 원인, 다이어트 문제점, 결론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똑같은 개요이지만 그 밑에서는 소주제를 쓰고 있죠. 소주제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인 서론에 대한 내용에는 다이어트 유래는 식이요법이지만 현재는 체중 감량으로 왜곡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조금 더 네, 자세하게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렇게 개요를 짤 때에는 좀 약간 산만하게 내용이 전개될 유러가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친절한 개요가 있어요. 마른 몸매, 마른 살, 제목은 똑같아요. 서론 이렇게 되어 있고 본론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렇게 위에 있는 내용과 밑에 있는 내용이 적절하게 사용돼서 네, 네, 개요짝이 목차로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낼 때 어떤 구조로 내야 되냐면 세 번째 구조로 내야 돼요. 네, 여기 9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 구조로 내서 세 번째 9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 개요로 해서 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한테 낼 때 우선 제목,
쓰고,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개요, 그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개요 세 번째 형식으로 개요를 우선 조금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개요에 맞게 글을 쓰세요. 이 글의 내용은 이만큼이 있기 때문에 뒷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A4 네, 한 장 반 정도,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해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올라오는 순서대로 제가 첨삭을 해서 다시 여러분들 메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내는 글은 이거 없이 요것만 쓰는 겁니다. 처음 저한테 올리는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올려라 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쓰시고, 그 다음에 첨삭을 해서 다시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따로 수업 동영상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3일까지 확인하시고, 제가 그 퇴고하는 것도 일찍 열어둘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미리 퇴고를 받는 학생들은 미리 고칠 수 있으면 미리 고쳐서 올리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이니까, 천천히 이제 6월 3일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6월 3일 날 퇴고를 하셔가지고 다 올리셔야 되고, 나는 이렇게도 나 쓰고, 퇴고도 나 썼는데, 나는 반딧불이 제출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저는 반딧불이 제출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쓰면 제가 그 글은 빼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두 편은 올려야 돼요. 두 편은. 하나는 이렇게 개요 작성한 한 편 완성된 글, 다른 하나는 첨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는 글입니다. 여기 보면 나오는데 평택대학교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대학교 E클래스에 가면 여기 보면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있죠. 여기에서 오늘 봐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6월 27일부터 6월 13일 거 요거 자료를 보고 5단락 글쓰기를 완성을 하는 거고, 과제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지만 오늘 요게 올라올 거예요. 요거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6월 3일까지 올리시면 되는데, 이 전에 다음 주에 수업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 6월 3일 날 수업이 있잖아요. 6월 3일 날까지 올리고 6월 10일 날까지 피드백한 걸 올려야 되는데, 이걸 제가 아마 28일부터 열어둘 거예요. 그러면 6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고친 거를 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번을 쓰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 개요 작성한 거 있는 거, 그리고 다른 거는 개요 작성한 거 없이 네, 제목이랑 그냥 글만 있는 거는 여기에다가 올리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기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올리는 건 여기다가 올리시고요. 꼭 이메일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메일로 제가 뭐 첨삭해가지고 보내줄 테니까 네,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음 주 수업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궁금한 사항은 저한테 문자로 해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